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상 왜 자주 안 올라오나요?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유튜버를 자극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요새 비트 반감기 때문에 진짜 모든 알트들이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택스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고, 또 이제 다가오는 비트 불장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택스 얘기만은 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이 비트코인 ETF 기대가, 야, 불장 오냐, 반감기 오냐 하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올랐죠. 이제 비트 이제 반감기 ETF 어쩌고 하면서 올라가지고 계속 36,000대에서 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 아이디어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번 반감기가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언체인드 더 뉴 스타트업 골드러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디파이하고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는 이 비트코인 기반 내러티브가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스택스를 제일 높은 비중으로 홀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반감기 때 제 수혜를 볼 친구들이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디파이 쪽.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당연히 스택스가 제일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스택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항상 서치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한 기대감은 진짜 시장에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트윗을 하나 봤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요새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DWF 랩스에서 이제 리서치 하는 친구인데, 얘도 이제, 야, 비트코인 35K 갔어. 디지털 골드인 금이랑 ETF 되고, 기관들 관심 갖고 있고, 이러면 비트코인으로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레이어 2 이코시스템을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이런 거 있어. 비트코인은 이런 원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루트 스탁, 리퀴드, 롤킷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 라고 했는데, 스택스는 없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아마 제일 먼저 들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체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약간 루트 스탁을 실링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이 RSK 루트 스탁을 실링하면서 끝나고 스택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기분 나쁘거나 한 게 아니라, 이게 굳이 내가 비트코인이 ETF가 와서 비트코인 메타가 올 거를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내가 스택스가 더 잘 될 거다라고 해서 스택스만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TWF의 수장이죠. 이제 헤드도 우리 BIC 프로젝트 찾고 있어. 마켓플레이스 이런 애들이 있으면 DM 줘. 라고 하고, 얘도 루트 스탁을 실링하는 거 보면 굳이 스택스가 아니더라도 뭔가 비트코인 기반 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루트 스탁을 찾아보게 됐어요. 이 루트 스탁은 사실 기술적으로 엄청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아무래도 내러티브가 좀 뒤처진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의 생각과 무관하게 시장의 반응을 한 번쯤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루트스탁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 루트스탁은 쉽게 말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사이드체인처럼 기능을 해가지고 우리 EVM 호환한 비트코인을 활용하게 만들 거야 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빌더들을 위한 펀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슬슬 이제 원래 얘는 있은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홈페이지도 이쁘게 가다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RSK에 투자를 하려면 이 RIF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제 얘네가 만든 코인인데, 얘네도 한창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비트 된대 라고 하면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스택스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상 토크노믹스 구조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이 시장에선 어쨌든 루트 스탁을 주목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도 좀 포션을 놔야겠다. 당연히 비중은 절대 크게 안 놓겠지만, 굳이 내가 어차피 비트 메타에 탑승할 거라면 굳이 스택스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마 스택스 버리는 건가요? 라는 아마 질문들이 들어올 건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DWF가 RIF나 이런 걸 실링하는 반면에 요새 최근 스택스는 이제 스파르탄이죠. 스파르탄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파르탄이 엑스버스랑 스택스랑 이쪽이랑 놀려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스택스는 다른 쪽으로 창고를 찾은 느낌이라는 생각. 여기 스택스랑 알렉스랑 엑스버스 해가지고 비트코인 빌더 방콕도 하고, 또 싱가포르였나? 거기서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 기반의 프로젝트들도
이제 각자의 주 포지션 이제 백커들을 들고 달려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주라는 게 사실 스택스랑 루트스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택스 가격을 살펴보시면 뭐 전체적으로는 그 RSK랑 비슷한 모습이죠. 이렇게 쭉 흐르다가 한 대 한 대 가지고 했지만 다른 알트들보다는 상당히 뭔가 아직 더 오르는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불장 때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차례는 무조건 오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생각하면 결국에 그 큰 빔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린다면 그냥 전체 시드의 뭐 10% 20%는 그냥 아예 그 왔다 갔다만 하는 걸로 해놓고 자신의 자산은 확실히 파킹할 곳을 잡아두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 관련 자산이 뭐 RIF나 스택스만 있는 건 아니죠. 최근에 이제 오디널스 이제 BRC20에 오디가 바이낸스에 상장하면서 22불까지 찍어버리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줬는데요. 이것도 있고 또 사츠라는 이제 유니셋에서 밀어주는 BRC20 토큰도 있는데 이쪽도 비트코인 메타에 탑승할 수 있는 기대주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BRC20는 뭔가 정이 많이 안 가가지고, 뭐, 사츠 같은 건 조금 들기 있긴 한데, 오딘 어쨌든 뭔가 근본을 찾기 힘든, 뭔가 상징성 위주의 코인이다 보니까 저는 투자는 하지 않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얘도 이제 제 가설에 의하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고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묻은 애들이 엄청나게 갈 텐데, 그런 생각에서는, 시드를 스택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찢어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얘도 조금은 그냥 가져갈 수는 있다. 그냥 이제 포지션 노출의 의미에서 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거보단 좀 더 괜찮은 투자를 하고 싶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전 여전히 알렉스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알렉스가 어쨌든 BRC20 인덱서도 만들고 BRC20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도모랑도 어드바이저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알렉스도 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알렉스도 빗썸 가고 이제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알렉스만큼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알렉스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장에 빛을 보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BRC20의 포션을 열어주는 거는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 최근에 이제 엑스링크라 해가지고 이제 브릿지를 분리하는 프로포즐도 냈던데,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라서 뭔가 BRC20의 포지션을 노출하고 싶으면 알렉스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이디어가 변곡된 거는, 제 큰 아이디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 ETF 오고 불장이 오면은 이번에는 진짜 비트코인 메타가 시작할 때다. 솔라나 썸머가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 메타 묻은 애들이 엄청나게 갈 거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포지션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스택스만 갖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비트도 갖고 있고 RIF도 갖고 있고 뭐 스택스도 갖고 있고 알렉스도 갖고 있고, 이 포지션이 제일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BRC20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는 거고, 이게 진짜 농담 같지만 사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비트 먼저 오르고 라지캡 오르고 미드캡 오르고 개 잡고 오르고, 이 사이클을 전 이번에도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ETF 승인되면 비트 오르고, 그래서 뭐 스택스나 RIF 같은 애들 오르고, 알렉스 이런 애들 모으고, 이제 막 나오는 애들 있겠죠. 뭐 진짜 이제 스택스에서도 막 메이저 알트가 아닌 것들, 뭐 스택스왑이나 아카디코나 이런 것들이 뭐 이 순서대로 저는 진짜 오를 거라고 굉장히 크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비트 불장이 맞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산 배분을 잘 해두면 이 사이클 여기서 먹고 하는 식으로 사이클 분배만 잘 하면은 저는 진짜로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알렉스랑 실제로 뭐 아카디코 같은 경우는 제가 저점부터 꾸준히 사가지고 모아놓은 게 꽤 거의 한 3-4배? 정확히 그냥 저 돈 남을 때 사가지고 모르는데 수익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스택스를 꼭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SBTC랑 나카모토 릴리즈가 끝나면 나올 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무조건 스택스랑 비트코인 가지고 파밍을 할 게 많아진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럼 이제 이 시즌에서 우리가 스택스를 갖고 있다면 이 로켓 코인들을 채굴할 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생길 거예요. 뭐 헤르메티카라든가
뭐 UW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스택스가 아직도 베타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비트짱, 비트 이제 개발하자 이런 얘기인데, 요건 제가 시간 날 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저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